안녕하세요. 35년 차 신경과 전문의 박철용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응급실과 신경과에서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중 절반은 살렸고 절반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는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뇌졸중 환자가 평소보다 30% 이상 급증합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58세 김영수 씨가 실려왔습니다. 손이 좀 저리긴 했지만 잠을 잘 못 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근했는데 김영수 씨는 지금 한쪽 팔을 못 씁니다. 아마도 평생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 선우용 여씨 모두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방송 중이었습니다. 진행자 김경란 씨가 질문을 했는데 선우용 여씨가 갑자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동문서답을 한 것이지요. 진행자 김경란 씨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방송을 바로 중단하고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안에 발견해서 지금도 선우용 여씨는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바로 주변 사람이 신호를 알아봤느냐 못 봤느냐 단지 그것뿐입니다. 제가 35년간 의사로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올 걸.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며칠간 손끝이 저릿하진 않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왠지 한쪽 손이 이상하다든지 그냥 잘못 잡겠지 하고 넘기려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추운 계절,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순간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골든타임은 단 3시간. 3시간만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지금 3분만 투자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신호는 119 구급대원들도 이거 보이면 무조건 병원이라고 말하는 생명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선우용 여씨를 살린 건 바로 이 신호들입니다. 진행자가 동문서답을 이상하게 여긴 것, 그 작은 관찰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주 손이 저리신가요? 그럼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신호 첫 번째, 말이 꼬이고 대답이 엉뚱합니다. 이게 바로 선우용 여씨가 보인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평소에 말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저기 하면서 버벅거립니다. 아니, 말을 더듬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조립되지 않는 겁니다. 진행자 김경란 씨가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선우용 여씨가 내 날씨가 좋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진행자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제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뭐 드실래요? 하고 물었는데 대답이 입 밖으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머릿속엔 분명히 있는데도요. 그날 저녁 그분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말이 꼬이는 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신호 두 번째,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컵을 들다가 툭 떨어뜨립니다. 왜 이러지? 싶어서 다시 들어도 손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마치 남의 다리처럼요. 지금 당장 두 팔을 위로 들어보세요.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나요? 한쪽이 눈에 띄게 덜 올라간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오십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끊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호 세 번째, 얼굴 한쪽이 처집니다. 거울을 보세요.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혹시 한쪽만 올라가진 않으신가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사진을 찍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뇌가 한쪽 얼굴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나는 해당 안 되네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신호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흔한 증상이라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신호 네 번째,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럽습니다. 갑자기 글자가 두 개로 보입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두통이 옵니다. 평소와는 다른 강하고 묵직한 두통. 이건 단순히 노화로 인한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피의 길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한가 보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신호 다섯 번째. 손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아,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나이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나? 잘못 자서 그런가?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에 문제가 있을 땐 조금 다릅니다. 한쪽 손만 저립니다. 왼손 또는 오른손 중 한쪽 손만 저리진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을 잡는데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손끝을 눌러도 느낌이 둔하다든지 이전에 느껴본 저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제 지인 한 분은 그날 아침 손이 좀 저리네 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빨리 가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평생 한쪽 팔을 못 쓸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 3시간이 지나면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이 죽습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억상실은 평생 갑니다. 정말 뇌졸중이면 어떡하지? 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즘 같은 추운 겨울, 주변에 손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지럼증 자주 느끼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계시다면, 말이 평소와 다르게 어눌한 동료가 곁에 있다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선우용여 씨를 살린 건 진행자의 관찰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진행자만 느꼈던 그 순간의 직감. 이 영상 사랑하는 사람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선우용여 씨가 은인의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은인일 수 있습니다. 35년간 의사로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신호는 항상 미리 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처지고 시야가 흐려지고 손끝이 이유 없이 저리다면 이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닙니다. 뇌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선우용여 씨와 김영수 씨. 둘 다 똑같은 신호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는 단 하나. 선우용여 씨는 주변에서 알아챘습니다. 김영수 씨는 본인도 주변도 놓쳤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신호를 알면 살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움직이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김영수 씨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여러분은 놓치지 마세요. 35년간 수천 명을 봐온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이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게 살아남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박철용 박사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